대통령실은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얘기들을 괴담 선동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반격 태세를 갖췄는데요. 계엄령이라는 걸 지금 꺼낸 이유는 더 극한 대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어제는 여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거들며 선동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개딸 결집,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전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 대변인께요. 네. 이제 그래서 뭐 대통령실 그다음에 여당 쪽에서도 이게 뭐 100% 정치 공세일 뿐이다.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네. 근거를 대라고 해서 자기가 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네. 근거라는 것이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네. 다른 여러 사람들을 관저로 불렀다. 네. 100번 양보해서 실제로 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거기서 계엄과 관련한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런 그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근거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설득 당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정말로 실체 없는 유령을 만들고 그 유령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당을 공격하는 데만 일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통해서 국민적인 불안감을 조성한 일이 굉장히 많죠. 네. 근래에도 뭐 독도 지우기 같은 거. 네. 우리 정부가 독도 지우기 있지도 않고 할 의지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계엄령도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계엄령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위기감이나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1980년 5월에 있었던 계엄령이 마지막이고요. 엄혹한 군사정부 시절에도 계엄령이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뭐 60항쟁이라든가 민주항쟁에 100만 인파가 서울시청 주변에 모였을 때도 계엄령이 발효되지 않았었는데 네.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얘기라고 정말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정 대변인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유령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반론이 있으시다면요. 뭐 정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 대변인 말씀처럼 민주당이 지금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설득력이 없다면 네. 그렇다면은 대통령실까지 또는 국민의힘의 대표와 그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강하게 야당을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당에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괴담 유포당, 나치 선동 정치 이런 식의 이렇게 강한 언사를 쓰면서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게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이다. 긍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응? 도둑이 재발절인 거 내지는 네. 뭐 찔려서 그 아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 이거 너무 좀 이상하다. 그 김민석 그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박선원 의원이 네. 그 질문했지 않습니까? 공관에 부른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의혹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 하면 22년도에 그 대통령 경호처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네. 그 경호처 경호처 시행령에서 뭐라고 고치려고 하냐 하면 군경을 네. 경호처장이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고치려고 해요. 네.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고치진 못했는데 작년에 시행령을 개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협의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경호처장이
이 계엄이 발생되게 되면 가장 유력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뭐 방첩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수방사령관이라든지 네. 777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특정 항맥으로 넣고 그 사람들을 공간에 불렀다라고 한다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랬다면 뭔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거기서 동문회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혹을 얘기하는 것이 과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렇게 세게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선동정치다, 괴해스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건 너무 과한 것이고 그렇게 과하게 반응하는 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또 역으로 또 저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반응이 과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이죠. 네.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나 뭐 어떤 특정 근거를 대고 설득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야당이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뭐 아까 뭐 동문회 하려고 거기 모였다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그럼 거기 정말로 계엄령 논의하려고 모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3-4명이 모였다고 해서 계엄령이 발표가 될까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민도 국민의 수준을 그렇게 못 믿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2016년에 탄핵 촛불 집회도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었던 거 아니에요? 네.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사건도 아주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불필요한 계엄령이 선포됐었을 때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민주당이 네. 지금 우리 국민의 이 인식 수준을 얼마나 낮잡아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네. 딱 한 말씀만 네. 드릴게요. 2016년에 촛불혁명에 대해서 아주 순조롭게 차분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가 준비했던 게 그 기무사령부를 통해서 계엄 문건을 준비했던 게 그 시절이에요. 그런데 계엄 문건은요. 준전시 상태나 소요 상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안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 문건 작성자 관련해서 법원에서 다 기소했는데 모두 불기소 처분받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2016년 11월 달에 추미애 대표가 그런 계엄 문건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거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 김 아닙니까? 대변인께 제가 질문을 잠깐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대통령 선포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계엄법이 또 따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의 계엄권을 너무 악마화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저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계엄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네. 그러나 그 상황은 거기에 전제가 되어 있듯이 전시나 비상의 이 국가적 운명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계엄이 필요한 것이지. 그 부분은 좀 추상적인 개념 아닌가요? 그 헌법이 원래 추상적으로 그 해놓고 네. 그 밑에 세부 법령에서 구체성을 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들이라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고 있다면 왜 준비가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묻는 건 당연한 야당의 역할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양쪽의 얘기를 시청자들께서 충분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은 계엄령 의혹을 연이어 꺼내 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근거를 아직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세를 펴면서도 그런데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조금 머뭇머뭇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걸 이젠 끝날 때이다.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끝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계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야당에서 그냥 그런 위험성들을 경고한 거고 제보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제보라는 게 되게 그런 상상력인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잖아요. 중앙고 신정 체제가 구축이 되는데 계엄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라인업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만약 탄핵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려고 하는데 그 수 중에 하나가 계엄을 선포해서 막아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자, 최 국장님,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 관심은 이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이 점 아니겠어요? 글쎄요, 이제 이렇게 계엄 얘기를 계속해서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꺼내는 이유가 뭘까 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얘기겠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10월쯤에 예상이 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 지지층을 더욱더 공고화하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그 단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보면 아마 10월 사법 리스크 이후 그 정도까지는 일단 이 계엄 부분에 관해서 아마 후퇴하지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뭐 다른 검찰 공격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